오늘의 전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내년 초 언젠가 만날 것이라며 서두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로 예정됐다가 갑자기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일정을 다시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에서 승리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으로 출마한 영김 후보는 20년 만에 한국계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4일 제주 해안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엄마가 어제 저녁 제주항 인근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모녀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0대 신도 수십 명에게 10여 년간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에 휩싸인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목사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어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해 첫날 조사는 4시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은 음란물 유포와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극성을 부린 미세먼지는 주춤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순간 초속이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도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와의 접촉도 늦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내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이 기자들을 만나 말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측의 발언은 올해 안으로 예상되어 온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내년으로 연기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추진 사실을 밝히면서 연내 방문은 가시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Сейчас уточняются сроки, время и место визита Ким Чен Ын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상황이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으려 하고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대화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일정도 재조정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어제와 오늘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공화당의 대성공이라면서 패배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워싱턴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예상대로 하원은 민주당이,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어떤 그 절묘한 권력 분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누구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투표 결과가 절묘해서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확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표가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다시 탈환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CNN과 팍스뉴스 모두 현재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인 218석에서 4석 더 많은 222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도 민주당이 기존보다 당선자 숫자를 더 늘렸습니다. 반면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또는 52석을 차지해 수성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디애나와 노스다코타 등 경합지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를 거둬 의석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그리고 민주당이 예산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 권한을 가진 하원을 나눠 갖는 권력 분점 체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건강보험과 트럼프 이민 정책 순으로 CNN의 출구 조사에서 미 유권자들의 56%는 현재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1대1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대성공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어떻게 분석됩니까?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공화당이 하원을 뺏겼으니 당연히 공화당 패배라고 할 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원에서의 의석을 덜 잃었고 상원에서는 오히려 의석수를 늘렸다며 패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서 트위터를 통해서도 오늘 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 불리는 중간선거에서 이 정도 성과를 얻은 것은 자신 때문이라고 자평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백악관 기자회견장은 선거 패배와 주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동문서답식의 거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인프라 등 주요 정책에서 민주당과 협력하겠지만 의회 조사로 혈세를 낭비하면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해 2020년 재선까지 거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하원 선거에서 최초의 여성 한국계 미국인 의원 탄생이 거의 확실시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3명의 한국계 후보가 하원 입성에 나섰는데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영김이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1998년 김창준 전 의원 이후 20년 만이자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한국명 김영옥인 영김은 하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공화당 중진 로이스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또 최초의 원주민 여성 의원 2명과 무슬림 출신 여성 하원 의원 2명, 그리고 동성애자 주지사도 탄생하면서 미 중간 선거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N 뉴스 김영호입니다. 나흘 전 제주 해안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어제 저녁 제주 항부근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실내 사격장에서 실탄을 훔쳐 달아난 일본인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성재 기자입니다. 해경대원들이 방파제를 수색합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제주항 칠부두 방파제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문을 감정한 결과 이 시신은 나흘 전 제주 애월읍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어머니인 33살 장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일 장 씨는 딸과 함께 제주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내리는 모습이 CCTV에 잡혔지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명동의 한 사격장에서 실탄을 훔쳐 달아났던 일본인이 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낮 1시 반쯤 실내 사격장에서 실탄 2발이 분실됐다는 신고를 받고 일본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해 추적했습니다. 실탄이 분실된 사격장입니다. 이곳에선 지난 9월에도 30대 남성이 종업원에 재질을 뿌리치고 자신에게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실탄 2발을 모두 회수한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대구 팔달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시고 주민 40여 명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무자비한 폭행과 엽기적인 동물 학대로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어제 전격 체포됐습니다. 폭행과 강요 혐의에 이어서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하면서 경찰 조사는 4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사 전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본인 소유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오피스텔에서 자료를 추가 확보한 뒤 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공무를 잘하는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하고 마약 투약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오피스텔에 계셨습니까? 하지만 양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첫날 경찰 조사는 4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양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재개한 뒤 추가된 여러 의혹을 모두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미성년자인 10대 신도 수십 명에게 10여 년간 성적인 요구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MBN이 당시 해당 목사가 피해 여신도에게 보낸 메시지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피해자들을 회유하는가 하면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며 압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교회 35살 김모 목사가 미성년자인 여신도들에게 10여 년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담임 목사의 아들이자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였던 김 목사가 고민을 들어주며 신뢰와 친밀감을 준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명 그루밍 성폭력을 했다고 말합니다. 거부를 할 때마다 그때 당시에는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넘어갔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스킨십의 정도가 높아졌고 김 목사가 당시 10대 피해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몸이 단지 좋아서 그런 적이 없다고 변명하는가 하면 좋아하고 아낀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 믿어달라며 회유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김 목사가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여성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하지만 지난 2월 김 목사 측은 도리어 피해자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소가 바로 취하되면서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았지만 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김 목사 측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과는 달리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목사보다는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며 교회 측은 아버지인 김 목사의 담임 목사직 사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입장 표명은 해야지 되잖아요. 저희 박 목사님이 어쨌든 고의든 아니든 간에 자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되셨나 봐요. 문자만 넣어놨는데.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진 않은 상태지만 조만간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이 용두사미 수사로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아무도 처벌을 하지 못한 셈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이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이 과정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러 차례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부 방문에서 미심쩍은 동선이 발견됐는데 수사단 관계자는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지만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합수단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결국 합수단은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일단 수사를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란 음모 혐의로 함께 고발된 박 전 대통령,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8명에 대해서는 역시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이 내란 음모 혐의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합의와 위험성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핵심 관계자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통렬히 반성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국방부 장관의 사과뿐 아니라 철저한 가해자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장관은 민주화 현장에서 여성 인권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참담하다며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월 송영무 전 장관도 계엄군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지자 사과한 바 있습니다. 5.18 단체들은 이번 사과가 피해 여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면서도 철저한 가해자 조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큰 위로가 1차적으로 될 거고요. 가해 병사, 가해 부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성폭행 가해자와 소속 부대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출범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석 문을 열고 달리던 20대 운전자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위험천만한 장면이 뒤따라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도로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보니 운전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빠른 속도로 출발하는데 여전히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승용차는 주차장 벽을 들이받습니다. 음주운전을 직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따라갔는데 헬멧에 달린 블랙박스에 영상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부천역에 지하 주차장이거든요. 지하 주차장을 달리던 승용차는 막다른 길에 가로막힙니다.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가 싶더니 뒤에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차를 몰던 20대는 시민의 신고로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술이 된 관계로 우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형사수술해가지고 가족주택 인계가.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비틀거리며 8km를 달렸는데 집에 빨리 가려고 고속도로를 탔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잠시 뒤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를 발견하고는 사이렌을 울립니다. 세우세요.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 자동차였다면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산 요금소로 진입한 운전자는 다음 요금소 직전까지 무려 8km를 갓길로 내달렸습니다. 화물차 지나가는데 휘청 가더라고. 왜 알뜰했지? 과속 차량이 많은 야간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야간의 고속도로는 시야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람이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 난다면은 사망사고와. 지난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자전거 음주 운전자도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현재까지 118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범칙금과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심의가 한창이던 국회에서 느닷없는 일본어 야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월 겐세이라는 일본식 표현을 써 물의를 빚었던 이은재 의원도 가세해 40여 분 동안 여야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어떤 일인지 조창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시작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야지를 놓는 그런 잘못된 행태부터 저는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방해하지 말라며 야유 혹은 조롱이라는 뜻의 일본어 단어 야지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해명했지만 야지를 놓는 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출석한 우리 국무위원 등에게 너무 좀 인격 모독성 심각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논쟁에 가세하면서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야지 놓고 이런 의원을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에도
국회 회의 도중 견제의 일본식 표현인 겐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야지 공방에 한입을 보탰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발언 때 야지를 안 났습니까? 대단히 품격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벌어진 40여 분간의 기싸움은 결국 안상수 예결위원장의 중재로 일단락됐습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와 에이펙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중국, 러시아 정상과의 회담이 예상되는데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껄끄러진 아베 총리와의 회담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오는 13일부터 5박 6일 동안 싱가포르와 파푸아 뉴기니를 방문해 아세안 플러스 3와 에이펙 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 미국 측 요청으로 미 펜스 부통령을 면담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주도적인 노력에 대한 지지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도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회담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게 문제라며 이런 비판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벨기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때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국제회의 무대에서 2번 연속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은 연일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한다며 당시 협정은 사법부 포함 당사국 전체를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다른 국제회의에선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당장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나들 일은 없겠죠. 남북 대표단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만나 올해 안에 감염병에 대한 정보 교환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남북이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만남으로 지난 2007년 12월 보건의료 분과회의가 열린 지 11년 만입니다. 남측 대표단은 남북회담본부에서 잠시 환담을 나눈 뒤 오전 7시 반쯤 개성공단으로 향했습니다. 화두는 감염병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우 가까운 거리인데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던 일단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쉽게 전파될 수 있는 매우 짧은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곤충이라든지 모기 이걸 통해서 전염력이 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이 이 부분은 좀 힘을 모아서 그걸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선 양측 대표단은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안에 감염병에 대한 정보 교환을 시범 실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앞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위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지급해야 하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개혁안을 내놨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평균 38만 원으로 노후 보장보다는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 즉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100만 원 소득의 직장인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받는 연금이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5% 인상됩니다. 대신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까지 올리는 좀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수정 보완하라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 인상폭이 크다는 판단으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장관에게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지침을 준 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11월 말로 예정된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은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동락입니다. 침묵을 이어오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기려면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은 먼저 당 안팎에서 제기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박계 홍문종 의원의 탄핵 재평가 발언 등으로 다시 촉발된 당내 계파 갈등 조짐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과거를 들먹이면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치국가인데 법대로 국가가 운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탄핵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이래 됐다라고 프레임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그거는 옳지 못하고. 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선 황교안 전 총리, 바른미래당 등을 포함한 보수 대통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파들 분열되면 목적 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수를 합쳐야 됩니다. 애초 참석하기로 했던 유승민 의원이 불참한 것에는 보고 싶었는데 오지 않아 섭섭하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일주일 전쯤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숙명여고 측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다각도로 상황을 고려해 자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시험 문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지난 1일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 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하루 전입니다. 숙명여고 측은 지난달 31일에 쌍둥이의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로 자퇴 의사를 밝혔고 다음 날에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신중하게 판단해 자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젯밤 구속된 전 교무부장 현 씨를 이르면 오늘부터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 씨는 문제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부모님께 할 말씀 없으세요? 나중에 나오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 씨가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정황 증거가 20개가 넘는 데다 딸들과 말을 맞춰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 또한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학기 때 문이과 전교 1등이었던 쌍둥이가 지난달에 치른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1학년 1학기 때 수준으로 성적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학 직후인 1학년 1학기 때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전교생 460명 중 59등, 언니는 12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BMW 합동조사단이 BMW 측이 제시한 화재 원인을 가정하고 주행시험을 했는데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건을 달리하고 달렸더니 불이 났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다시 리콜을 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BMW 민간합동조사단은 지난달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의 바이패스 밸브를 열고 고속으로 주행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바이패스 밸브는 BMW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장치로 뜨거운 배기가스가 바로 엔진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대신 바이패스 밸브 바로 앞에 있는 EGR 밸브를 열고 고속으로 주행했고, 그랬더니 엔진룸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단은 BMW가 화재 원인을 잘못 짚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원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특히 EGR 밸브 자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경쟁 차들보다 BMW 차량의 배기가스 온도가 특별히 뜨겁다거나 이런 어떤 엔진의 컨디션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면 EGR 밸브는 앞으로도 또 고장날 수가 있는 것이고, 조사단은 또 이번 시험에서 뜨거운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인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난 것을 확인하고 리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그제 인천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숨졌다는 소식 듣고 놀란 분들 많으시죠? 메르스가 아니었는데도 메르스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천시가 섣부르게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찜질방이 술렁입니다. 한 남성이 고열에 의식을 잃자 가족이 메르스 의심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신에선 폐렴의 일종인 RSV가 나와 인천시는 메르스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이후 메르스 의심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출입기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도 메르스 의심 환자 사망이라고 돼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숨졌다고 오해할 수 있는 발표에 질병관리본부는 부랴부랴 메르스 음성 판정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찜질방에는 불안한 시민들의 전화가 빗받쳤습니다. 예, 오해를 너무 많이 하셨고요. 오후에 밤중까지 전화가 수시로. 인천시는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계획에 없던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구조가 꼽혀왔죠. 지난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한 후속 조치로 앞으로는 판사 인사권이 사법행정회의로 넘겨집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관료 조직인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담당하며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 이에 대한 견제장치인 사법행정회의에 구체적인 안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해온 사법행정사무의 총괄 권한이 대폭 사법행정회의로 이양됩니다.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법관위원 5명과 비법관위원 5명, 모두 11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사법행정회의 산하에는 판사 보직 인사를 심의하는 법관인사운영위원회도 설치됩니다.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사법행정회의에서의 인사안 확정,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법관의 인사가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로써 법관의 독립이 더욱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법관이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장도 일반 정무직 공무원이 하도록 했습니다. 아직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 수준이라 대법원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권을 가진 법무부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국회에 발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프로야구 SK가 한국 시리즈 2승째를 거뒀습니다. 외국인 투수 켈리가 철통같이 맞고 외국인 타자 로맥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잠실 원정에서 1승 1패를 하고 인천에 상륙한 SK. 초미세먼지 경보에도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팬들 앞에서 1회부터 화력을 폭발했습니다. 볼넷과 안타로 나간 주자 2명을 로맥이 큼지막한 홈런으로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2회엔 가을 사나이 김강민과 한동민의 연속 안타로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유격수 김성현의 실책 이후 김재호와 오재원에게 적시타를 맞고 2점을 추격당했지만
선발 투수 켈리는 흔들림 없이 7회까지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로맥이 8회 말 또 한 방의 홈런을 터뜨려 두산의 추격 의지를 꺾었고 이재원이 쐐기 2점 홈런으로 사실상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홈런 2방으로 4타점을 올린 로맥이 경기 MVP를 차지했습니다. I feel good playing here. Of course, this is a really cool stadium. We have a great crowd and there's so much energy, so it's fun to play here. 1승 1패에서 3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은 무려 92.9%. 절대 유리한 고지를 밟은 SK가 굳히기에 들어갈지, 두산이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을지 4차전으로 향하는 관심이 뜨겁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자들 가운데 노후 대비에 나선 5, 60대 경력단절 여성들의 비중이 두드러진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 비즈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으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10주년인 내년에 출시할 폴더블폰의 디스플레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시제품이 아닌 폴더블폰의 디스플레이를 공개했으며 펼쳤을 때 7.3인치, 접었을 때는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을 인가함에 따라 국내 5대 시중은행이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됩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지배구조 방향을 논의하는데 금융당국은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을 출범 1년간 겸직한 뒤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광역시, 부산은행은 2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공사와 부산은행은 각각 100억 원의 기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고용 창출 우수기업과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인 승리가 국내 IT 벤처기업의 가상현실 부문 기획총괄로 취임했습니다. 승리는 VR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콘셉트부터 로고 디자인까지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여자보다 더 예쁜 외모로 주목받는 태국의 한 소년이 있습니다. 12살의 이 소년, SNS를 통해 뷰티 비법과 댄스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소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예쁜 비주얼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SNS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소년은 부모님께 대저택을 선물하기도 했다는데요. 예쁜 외모만큼 마음도 참 예쁜 것 같네요. SNS에 올린 사진들, 이 뜻밖의 불법 행위 단속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식당에서 대게 요리를 먹은 손님이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연후 후기나 인증샷처럼 보였지만 해당 음식점 주인은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됐습니다.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했다는 게 적발된 건데요. 동해 어업관리단은 지난 4월에도 SNS를 이용해 대게 불법 유통업자를 적발했다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네요.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쉬기조차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기오염은 신종 담배와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심장마비나 폐암 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3분의 1가량이 대기오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아졌다는 건데요. 가장 위협적인 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로 전 세계 15세 미만 아동 가운데 93%가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노출됐다고 전했습니다. 1살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결핵 백신에서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비소는 독성이 강한 중금속으로 일군 발암물질에 분류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 결핵 백신 세트에서 비소가 검출돼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은 주사 주입 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는데 문제가 된 BCG 백신은 경피용으로 국내에는 14만 명분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되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어제 미국은 중간선거로 떠들썩했는데요. 그 사이 이런 볼거리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뒤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오묘한 하늘색과 어우러져 신비로움을 자아내는데요. 이번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성조기를 형상화한 형형색색의 불빛이 장관이네요.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이번 중간선거. 뜻밖의 볼거리도 눈길을 끄는군요.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다는 연어. 하지만 실제로 무사히 돌아올 확률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데요. 이 친구들의 여정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홍수에 도로까지 물이 찼습니다. 가만 보니 무언가 그 위를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연어입니다. 강 대신 불어난 도로를 가로질러 올라가는 건데요. 와, 힘이 정말 엄청나네요. 모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낙석 주의. 하지만 이 정도면 낙석이 아니라 산사태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절벽 아래 위치한 버스.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돌멩이가 하나씩 떨어지더니 이런 마구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급기야 버스 근처까지 낙석이 날아드는 위급한 상황. 다행히 재빨리 차를 뒤로 빼내 참사는 막았는데요. 정말 아찔했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세먼지를 씻겨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빗줄기도 굵어지고 바람도 거세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많은 곳은 제주 산지 100mm 이상,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남해안, 제주로는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경북 북부,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서해안과 남부, 제주로는 불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충청과 전북에서는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먼지를 몰아내면서 전국에서 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단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 낮부터는 다시 서쪽 지역의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륙에서는 안개까지 끼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지금 흑산도 홍도에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차츰 해안가를 따라서 특보구역이 늘어나겠습니다. 이 시각 대부분 10도를 웃돌면서 평년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16도, 대구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